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 증으로 인해서 떨리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 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 증후군은 어떤 하나의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 병과 같은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인에 상관없이 떨림이 있으면서 몸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킨슨증은 파킨슨병과 비정형 파킨슨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증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파킨슨증은 먼저 파킨슨병과 비정형 파킨슨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정형 파킨슨증은 다시 원인이 알 수 있는 2차성 파킨슨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 증에는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 약물 유발 파킨슨 증후군, 신경 독성 물질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 두부 외상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으로는 다계통 위축증, 진행 핵상마비, 피질 기저핵 변성, 루이 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킨슨증을 자세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발병 원인과 애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킨슨증이 보였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 존재하는 흑질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뇌 퇴행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파킨슨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떨림, 강직, 운동안만, 자세 불안정 등의 4대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체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70%는 떨림 증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떨림은 비교적 초기에 발생해서 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형 파킨슨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뇌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중뇌의 도파민 세포 소실과는 무관한 질환입니다. 즉,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다른 추가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킨슨병보다는 드물게 발병하지만 파킨슨병에 비해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낮고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애후가 좋지 않습니다. 파킨슨 플러스 증후는 다시 크게 4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의 공통 증상은 떨림, 경직, 운동안만, 자세 불안정 등과 같은 파킨슨 증상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계통 위축증에서는 파킨슨 증상과 함께 손의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자율신경계의 기능 장애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장애라든가 언어장애, 그리고 변비, 땀이 나는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진행 핵상마비는 파킨슨 증상 외에도 안구운동장애, 그리고 전두엽 기능장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질 기저핵 변성은 파킨슨 증상과 함께 근간대 경련이라든지 근긴장 이상, 실행증, 피질 감각장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킨슨 증상 외에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파킨슨 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아닌지 자세하게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에 상관없이 떨림이 있으면서 몸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을 파킨슨증이라고 하며, 이러한 파킨슨증에서는 손떨림을 포함해서 신체 여러 부위에서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증은 파킨슨병과 비정형 파킨슨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그 병태성이나 치료 및 애후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감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